원조 안 받고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나라 그렇게 돼야, 그런 경제력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것을 요 3자 전략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경제건설 후 민주건설, 선경제건설 후 통일, 요 선후관계를 또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갔어요. 요 두 개가 박정희의 대전략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선후를 뒤바꿔 놓으면은 일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단추를 끼울 때, 단추 하나를 엇박자를 끼워 놓으면은 그거 됩니까? 그거?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되거든. 이 선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선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전략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로에 대한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대한민국 성공이죠. 타일랜드 같은 나라는 선후 관계가 좀 바뀐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먼저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 필리핀도 완전히 바뀐다. 선후 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면서도 민주화는 해야 된다고 하다가 민주주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단 경제건설이다. 이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역사와 전통의 힘을 믿는 옹고 지신의 보수적 계획가 있습니다. 이 보수라는 것은 뭐냐? 전통을 중요하게 봅니다. 전통을 말살하는 사람이 좌파입니다. 전통은 뭐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효도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충성심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인 것을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 박 대통령이 현충사를 저렇게 복원하고 각 유적지를 복원하고 한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자부심을 가진 인간이라야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통을 하나의 힘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평지 돌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동양에서 일찍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관중, 등소평, 이광요, 그리고 일본의 명치유신의 지사들, 이런 사람들이나 박정희나 비슷한 류의 사람들, 동양적 실용주의자들, 명분론보다는 실천을 더 중요시하는, 그리고 국가를 더 중요시하고 전체의 이 법치, 질서, 예의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용주의자로 한다면 박정희는 관중 스쿨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정희는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주체사상하고 김일성은 가짜 주체사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주적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말하는 자주국방, 주체성은 그게 안보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관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항제철이 성공을 했습니다. 포항제철을 계획을 할 때 다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외국 사람들 눈에는 이런 나라에서 종합제철은 내릴 수가 없다. 어디서 성공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라. 없죠. 그리고 만들려면 한 50만 톤이면 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박 대통령이 나중에는 그런 논의를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치우고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냐부터 계산을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냐. 그리고 경제성이 있으려면 얼마냐. 계산했다고 나왔어요. 최소한 300만 톤이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크게. 그럼 관점이 이동을 하니까 답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톤, 3천만 톤 되는 세계적 포항 개천을 만들어낸 것도 박 대통령의 자주적 관점, 주체적 관점, 항상 중심에 자기를 세운 거죠. 나, 대한민국, 우리, 현실을 딛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요새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 평등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가 관점을 세웁니까? 지금 한국에서 예컨대 동성연애자한테도 보호를 해야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배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저 어디 남태평양에 피지에 있는 나라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때는 북한이 없으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관점이라는 관점. 그것은 미국 사람 관점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경제도 잘 되고 안보도 잘 된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은 바로 자아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뭐냐? 내가 한국인으로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난 것은 뭘 하기 위해 한 거냐? 시대적 사명이 뭐냐? 그리고 후세들한테 뭘 남길 거냐? 이런 공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스케일을 크게 잡은 거예요. 이분은 아마 창원에 지금 두산중공업 그 앞에 이런 현대여객이죠. 그런 기계공장 지을 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남한테 욕 안 먹으려면 정말한 공장 만들면 되지. 뭐 만들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기계공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그걸 만들어야 된다. 세계적인 기계공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관점이 국가 이익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을 했습니다. 또한 박정희는 정신력과 말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은 물질적 면에서만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해요. 박 대통령은 물질적 성과가 너무 거대하니까. 그러나 의외로 박 대통령은 정신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즉 자조정신에서 출발해야 된다. 주체정신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 연설에 보면은 그 정신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에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물질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정신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박 대통령 말년에 부인을 잃고 이 첩권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11.6을 자초했습니다. 그것은 74년에 문세광에 의해서 부인이 돌아가신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임자와 후임자를 잘 둔 사람입니다. 전임자는 이승만 대통령, 후임자는 전두환. 전임자와 후임자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날 박 대통령이 저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를 살았던 아마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것 같지 않아요. 말년에 가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가 30년 지나서 보니까 이승만이 이룩한 근대화가 없었으면은, 근대화 준비 과정이 없었으면은 박정희 성공이었고, 전두환 정권이 중화공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이 박정희 시대 때 벌려놓았던 것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1980년대의 번영과 개방과 민주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박정희의 실적이 아주 돋보입니다. 전임자와 후임자를 잘 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임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임 사장의 평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정치는 후계자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것은 지식인들 속에서 그런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그런 세력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치 세력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박정희 노선을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정치인이 지금도 몇 사람 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족사 여러 인물 중에서 10대 인물에 들어가 있습니다.